자, 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 조금 뭔가 부족하다 느끼실 겁니다. 바로 비타민이 좀 부족하실 텐데 네.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비타민 듬뿍 안겨드릴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호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오신 취업 비타민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 주제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인턴 제도 성공 전략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요즘 딱 인턴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이제 금턴, 예, 은턴 없나요? 예.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인턴 특히 노리고 계신 분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취업 비타민 시간에서 오늘 인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기업에서 이렇게 인턴 제도를 굳이 실시하는 그런 이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는 과거에는 스펙 중심의 선발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실무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서 기업은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최종 입사 전에 지원자에 대해 업무라든지 조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업무 기초 지식, 성실도, 그다음에 잠재 역량 등을 다양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인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인턴 제도들이 현재에는 금턴이라고 말이 들 정도로 구직자들에게 높은 목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인턴 한다고 무조건 저 취직이 오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실제 뭐 맹목적으로 인턴이 모두 채용을 위한 지름길이나 보증 수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가 좀 전략적인 선택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실 있는 준비, 그다음에 도전적인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항상 다른 지원자와의 무한 경쟁이 인턴 선발 과정 이후에도 인턴 선발 과정 이후뿐만 아니고 인턴 실습 과정에도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네. 인턴 합격 후에도 좀 차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턴 사원 기간엔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일단은 주어진 역할 자체가 보조적인 역할 뿐일 텐데요. 뭐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한테 정말 중책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인턴 제도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뽑기 위한 도구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좀 강도 높은 업무를 주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LG전자의 경우는 해외 영업이나 경영 기획 파트에 인턴을 배치해가지고 실제 실무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고요. KT의 경우는 실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도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인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구직자들도 이제 인턴을 딱 하면은 정규직이 되는 걸 상상하면서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지원을 할 것 같은데요. 인턴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요인을 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 온라인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싶지 않은 꼴불견 유형 인턴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네. 1위가 바로 불평형이 차지했습니다. 28.2%나 나왔는데요. 투덜이죠, 투덜이. 네. 그렇죠. 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조직이나 업무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인데요. 이 경우는 업무의 결과의 질도 낮아지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를 흐린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바로 근태불량형이죠. 지각이나 결근을 자주 한다. 이런 인턴의 경우는 사회생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는 회사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부적응형, 그리고 낯선 일에 대한 시도를 꺼려하는 자신감 부족형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 중 딴짓을 하는 빈도가 높은 게으름형, 또 이제 철없는 학생처럼 행동하는 철딱서니형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상사나 선배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독단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꼴불견 유형의 인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저는 반대로 정규직으로 꼭 좀 전환시키고 싶은 그런 유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도 좀 자료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예. 꼭 그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싶은 유형이 누구냐 그랬을 때 1위가 바로 노력형으로 꼽혔고요. 무려 35.9%나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은 대부분이 직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떤 탁월한 성과를 내기를 되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투덜이형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2위는 스스로 업무를 깨우쳐 나가는 발전형이 됐고요. 3위로는 일찍 출근하고 부지런히 업무에 임하는 성실형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회사의 관심과 애정
적성을 보이는 애사심형, 그리고 업무에 유용한 기술을 보이는 능력자형이 있고요. 또 자신 없는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열정형, 또 업무 성과 등이 우수한 업무 종결자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팀워크 형성을 주도하는 조직 융화형 등이 있습니다. 네. 즉 이런 거는 스펙으로는 보여주기 어려운 기본적인 자질을 열심히 보여주는 사람이 좀 더 채용하고 싶은 그런 유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그 정규 사원의 어떤 공채 일부라는 게 이제 인턴 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모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기업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실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요즘에는 인턴 사원을 신입 사원에 선발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말해서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부분은 대부분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인턴의 경우는 실제 이게 신입 사원의 선발 목적보다는 어려운 고용 시장을 임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한 뭐 30%라든지 20%라든지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턴 사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채용 연계에는 좀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규직 채용 연계가 아니더라도 기업에서는 오히려 경쟁 기업의 인턴 경험,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인턴 경험을 객관적인 스펙보다는 중요한 스토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턴 사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턴 제도가 어떤 단순한 업무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실무형 인재로 전환이 되고 있죠. 하지만 또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좀 더 인턴 채용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프로세스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인적성 테스트 외에도 직무 역량이나 직무 적성 검증, 그리고 역량 평가 면접이 좀 더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인턴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에서 회사 근무 시작 첫날부터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하거나 그리고 즉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등 어떤 신입사원과 동등한 업무를 하게 될 경우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턴을 지원하는 분들이 내가 좀 더 조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찔러보는 식으로 인턴을 지원을 하셔서는 인턴 생활 자체가 조금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용돈을 벌기 위해서나 또는 이력서 경력란에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한 취업을 위해서 인턴을 지원하기보다는 진심으로 하나의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턴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신다고요? 인턴 사원 제도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실제로 빠른 목표 설정하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네. 기존 신입 사원과 달리 인턴 사원의 경우는 4학년 1학기를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재학생 분들은 지원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목표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도전하시고요. 면접의 과정에서는 이제 1차 실무진 면접 를 간략하게 보면 임원 면접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너무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도전하려다 보니까 인턴의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제 선발이 되고 나서요. 네네. 이제 본인이 이제 잘할 수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어떻게 어필할까요? 그렇죠. 일단 인턴은 하나에서 10가지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인 자신의 자질 외에도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을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예. 또한 동료들에게 인사 예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솔선수범하는 태도 등을 여러 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눈도장을 찍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소장님. 실제 뭐 좀 비슷하겠지만 이제 정규직 인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뭐랄까 본인이 적극성이나 도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존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끊임없이 귀찮을 정도로 질문하시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주시는데요. 다만 무턱대고 질문이 아니고 좀 고민해 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인턴 사원이 제한적인 역할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인턴 실습 기간 동안에도 평가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일을 찾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턴
유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진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처방전 그냥 비타민 팍팍 좀 내려주십시오. 네, 시장님 예.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팍팍 주세요. 네, 팍팍 드릴게요. 일단은 인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업과 업무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좀 더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회사와 조직 문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푹 빠져보시고요. 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하셔서 아주 작은 결과물이라도 직접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배 사원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매일 일이 마치는 저녁이면 스스로와도 대화를 나눠서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스스로 자문을 해보신다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이 인턴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회장님께서는 어떤 처방전 내려주시겠습니까? 실제 단순히 인턴을 경험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성과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성과는 성과라고 하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너무 거창한 거, 남들이 인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본인이 주어진 업무가 아니더라도 실제 찾아서 해가지고 실패를 했더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만든 성과,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인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취업 비타민 인턴 제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윤호상 소장님 그리고 조은우 실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